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 9번째 시간이네요. 예, 부제는 먹거리입니다. 예,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한 그 생명력을 키워주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병자에게는 치유의 효과를 준다고도 하죠. 예, 오늘 공부하실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럼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경행록 말 식담 정신상 심청 목매안 정심응물 수불독서 가히 위 유덕군자. 네, 경행록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경행록이라고 하면요, 중국 송나라 때의 아름다운 언행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경행록에 있는 내용이 명심보감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자를 보시면요, 볕경자입니다. 위에 날 일자고요, 아래 그 서울 경자는 높은 건물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행은 갈행이고요. 기록할 녹자가 되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식담 정신상. 담담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상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식자를 보시면요, 사람 인변에 이 안에 좋을 양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 동사로는 먹다, 명사로는 음식이 되죠. 예, 여기서는 식담하기 때문에 동사로 먹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담자는 이제 담담할 담자죠. 식담을 먼저 보시면 담담한 맛의 음식을 먹으면이에요. 음식이 담담하면 정신이 상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음식 안에는 그 약의 성분이 70%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할 정도로 음식은 정말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구의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우리가 이 먹는 행위가 단순히 그 생존을 위한 그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계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기계가 돌아가듯이 사람도 음식물을 넣어줘야 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칼로리 위주로 취급하는 것이죠. 지방 몇 칼로리, 단백질 몇 칼로리 이런 식으로. 그럼으로써 우리 동양의 그 전통 요리법을 많이 파괴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칼로리 위주의 식사를 말하지 않고요. 이 5가지의 맛, 오미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미가 5가지 맛이 무엇이냐? 예, 먼저 단맛을 말하는 감미, 우리가 감미료 그러죠. 예, 짠맛을 말하는 한미, 매운맛을 말하는 신미. 예, 신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매운 라면이에요. 그 다음에 신맛을 말하는 산미, 그 다음에 쓴맛을 말하는 고미가 있습니다. 이 오미 외에 또 산미라고 해서 짧은 맛을 말하기도 해요. 이 오미를 오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오미를 골고루 먹어야 오장육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많이 이제 못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정말 20-30년간 엄청 외식을 좋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에 이제 또 익숙해졌고 지나치게 이제 음식을 맵고 짜고 달고 시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제 몸의 균형이 많이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 권하는 단미는 어떤 것인지, 단박한 음식을 먹어야만 정신이 상쾌해진다는 단박한 음식이 무엇인지 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담자, 물수변에 불탈 염자예요. 물을 불에 팔팔 끓인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수, 그러니까 수증기와 같은 맛이에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무색무취 무미한 맛을 단미라고 한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무 맛이 없는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라고 하면은 구수한 멋, 담담한 멋,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맛에도 천연 단미라고 해가지고 이 기름기가 없는 이런 무색무취, 무미한 맛을 담담한 맛이라고 하고요. 또 싱거운 듯한 것을 삼삼한 맛이라고 하고, 깊은 맛을 이제 구수한 맛이라고, 세 가지 맛을 천연 단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단미의 장점이라면요, 정기 신혈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와 혈을 보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은 이 정기 신혈을 손상시킨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런 단미의 음식을 먹으면 소변이 잘 배출되고, 그리고 몸을 보호하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다 그래요. 제 경험상 자극적인 음식을 좀 먹으면 좀 몸이 붓는 것 같아요. 네, 뭐 각각 개인 따라 다르겠죠. 동의보감의 저자인 그 허준 선생이 말하기를, 단미는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으니 사람에게 큰 공이 있다라고 했답니다. 소변 배출이 좋지 않다거나 몸의 습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단미를 지닌 복용이나 이제 저령인 그런 한약을 복용한다 그래요. 필요하다면 뭐 찾아서 섭취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뭐 이렇게 먹을 거 없이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미가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단미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가, 이 음식이요, 5가지 맛, 어떤 맛을 먹든지 음식을 오래 씹으면 입에서 생기는 그 침과 섞여서요, 단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음식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면서 소화흡수에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은은한 단맛이 나올 때까지 씹으면 그 음식이 단미의 음식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삼키면 바로 단박한 음식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 채식 위주의 담백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정기를 받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육류와 같은 탁한 음식은 단미하고는 거리가 멀죠. 탁한 음식을 섭취하면 일단 그 몸속에 혈액이 엉키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다 저는 고기로 인해서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육이 둔해진다고 해요. 이 살이 굳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고기 등의 탁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질이 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육류를 많이 섭취해서 몸을 이제 근육질로 만드는데, 이것은 몸보다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혈액이 응고되고 근육이 딱딱해지면 정신 상태도 좋을 수가 없겠죠. 정신도 흐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채소나 과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몸과 정신이 함께 맑게 된다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고사야입니다. 딱딱해지면 죽는다입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요, 그 수도하는 사람이나 정진하는 사람들은 육류 뭐 이런 거,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런 것은 피하죠. 옛날에 이런 주장을 어느 박사가 했어요. 그랬더니 고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을 알아야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 부담을 주는 음식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 부담스러워 그런 말 하죠. 이 말 그대로 담담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 몸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음식. 요즘은 정말 합성 식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미의 반대인 부담이죠. 예. 이 부담을 주는 음식들의 공통점은요. 먹을 때는 굉장히 달달하고 아주 짭짤하고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맛을 가지고 있지만 삼키고 나서의 끝맛은 아주 텁텁하고 쓰고 입에 침도 고이지 않아서 입을 마르게 하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물이 자꾸 땡기는 것. 이 부담스러운 맛은요. 몸의 순환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마비시켜서 본능적으로 몸이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이 땡기는 거예요. 한때 또 고춧가루 망국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말도 엄청 공격을 받아서 싹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보려 했더니 없어요. 딱 하나 나왔는데 5줄. 그것도 그냥 미국에서 연구 중이다. 이런 식의 내용만 나와요. 고춧가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워낙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주 싹 없어졌습니다. 이런 건 참 좋지 않아요. 나쁜 단점을 알아야지요. 그렇죠? 항상 누구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 물건을 팔든 뭘 하든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같이 제시를 해서 단점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장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맵고 지나치게 짜게 먹는 이런 습관 때문에 정말 몸을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음식은 정말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담담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상쾌해진다. 다음 정신 보시면요. 이 정자는요. 쌀미자에 풀을 청자죠. 쌀을 깨끗하게 도정한 상태의 정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로 아주 깨끗하다, 아주 에센스, 정수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신자는 귀신 신자로 쓰입니다. 법단 시자에다가 별신자지요. 이 별신자는 원래 번개 전자의 변형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모양을 쓴 것인데요. 이 번개는 하늘의 신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후에 이제 요 번개 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자는 하늘의 뜻을 편다라는 의미로는 이렇게 뚫을 곤자를 쓰고 번개 전자를 뜻할 때에는 아래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려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나 물질의 그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 마음 혹은 영혼 혹은 의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 상자는요. 큰 대자에다가 X자 4개는요. 창살리예요. 햇빛이 이 창살을 통해서 크게 많이 들어온다 해서 그래서 시원하다, 상쾌하다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담담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상쾌해진다. 그럼 반대로 부담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멍해진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짜고 맵게 먹어서요. 정신이 멍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를 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싱거운 맛, 담담한 맛을 먹는 것은 참 어렵죠. 맛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좀 적당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심청 목매안. 마음심, 마음이 깨끗하면 꿈자리가 편안하다 했습니다. 마음심은 아시겠고요. 이 청자도 물수변에 풀을 청자입니다. 이 청자는 푸르다는 뜻도 있지만 멈춰 있다 혹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물이라는 것이 그 정화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다, 맑다 이런 뜻이죠. 심청,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욕심을 줄이는 것, 욕심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몽자는요, 꿈몽자죠. 이 위에 풀초는요, 눈꺼풀을 상형한 것이고요.
아래 요 망자 같이 생긴 것은 눈목자입니다. 눈꺼풀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덮을멱은 침대를 말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저녁 석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 예, 말 그대로 자는 모양입니다. 예, 각골문에는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의미는 후에 붙여진 내용이고요. 원래는 잠자다는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요 매자는요, 요 위에가 집 안을 뜻하는 간머리 면이고요. 요것은 판때기죠. 왼쪽에 있는 것은. 예. 요 침대를 상영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안일미지요. 예. 그래서 집 안에서 예, 아직 침대 안에 들어 누워 있는 상태. 예, 잘매입니다. 그러니까 목매가 둘 다 합자로서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사관계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요 안자는 집면자에다 계집여자죠. 예, 요즘은 이제 세상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기에 편안하다고 보지만 예, 여자들은 그래도 집안에 있는 것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편안할 안자입니다. 정리하면요.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예, 욕심이 없는데 예, 어떻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살아오면 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 가져야만 하는 것을 못 가지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정리하면요. 식담 정신상 심청 목매한 그랬어요. 단박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심응물 수불독서 가이위 유덕군자.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물을 대하니 비록 숫자죠. 비록 책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이위 유덕군자. 가는 가능조동사죠. 이 위하면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시라 여긴다 라는 뜻이 있는데 풀어보면요. 이 자는 앞에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서 덕이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덕이 있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정심응물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이 정심, 마음을 올바르게 하다, 바르게 하다, 마음을 정하다. 정자가 이 집면자에다가 바를 정자입니다. 집안에서 딱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심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안정시키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선정의 의미까지도 있죠. 맹자가 말한 정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문지도 무타 구기방심이의 그랬습니다. 학문의 도리는 무타, 다른 것이 없어. 예, 뭐 별거 없어. 오직 뭐일 뿐이다. 구할 구죠. 지시대명사 기자입니다. 놓을 방이죠. 마음심. 이의 한정어미사입니다. 뭐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 그 방치한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공부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 네 잃어버린 마음 찾는 것이야. 이 얘기예요. 저의 동영상 중에 AI 시대의 논어 정도는 알아야 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4편에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라는 제목으로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시무도라는 것이 있어서요. 마음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방법으로 그 10가지 과정을 나열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맹자도 이 시무도 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닭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닭을 찾으러 돌아다닐 줄은 알면서 자기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을 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난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뭘 잃어버려? 예.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난 도대체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 알면 해탈입니다. 해탈이에요. 그거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올바르게 딱
정하고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말 별게 다 있습니다. 모든 유학자들, 대학자들 다 이 마음 찾는 방법을 수없이 다 내놓았는데요. 엎어치나 매치나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지죠. 그저 딱 하나입니다. 욕심을 버려라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욕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예요. 욕심을 버리면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욕계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지면 여기서 안 날 수 있어요. 마음을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알지요. 이론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틈만 나면 삐집고 나오는 그 욕심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어떻게 끊겠어요? 그 욕심 끊는 것으로는요, 제일 첫째가 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음식, 식담이라는 거예요. 식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고 끝이에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먹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깨쟁이가 저 같은 깨쟁이가 아는 방법이 제일 쉬운 거예요. 음식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 나머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요, 멍청해지거나 들뜨는 거예요. 들떠요. 이 들뜬 것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음식을 단박하게 드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일단 사람이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심이 된다는 거죠. 다음 이 응물 보시면요, 응이 무슨 응자인가요? 이게 매응자입니다. 언덕 아래서. 요게요, 위에 있는 게 새추. 사람이 이 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사냥꾼들이 매를 이용해서 짐승들을 잡았다 그래요. 매는요, 이 주인하고 이 교감이 잘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은요, 그 되돌아와서 사냥꾼에게 그 짐승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새를 딱 잡고 있으면서 서로 응하는 거죠. 내 요구에 응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응자에다 마음신자를 넣은 것이 응할 응자가 되겠습니다. 요 물자는 요 소우자의 이제 말물자인데요. 요 물자가요, 무마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 그 어떤 물건을 칼로 내리치는 모양을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는 모든 물건의 그 대표로 소를 해고요. 그 소를 이 도끼로 내리치면서 도축해서, 소를 도축해서 고기의 그 부위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물자가 나온 것이래요. 사물 뭐 이렇게 되지만 만물의 물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외물 뜻합니다. 응물, 만물에 응하려면은 첫째 마음과 둘째 사물에 관한 지식, 이 두 가지로 이 응물을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요, 그 사물을 대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내 마음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첫째, 사물을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겠고요. 그 반대로 또 두 번째로 그 사물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 상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요, 그 주희와 그 왕양명의 경물치지라는 연구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학에 이제 경물치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주희와 왕양명이 다릅니다. 물은 이제 사물물이고요. 치도 이르다는 뜻이 있죠. 지알지자입니다. 그래서 주희의 해석은요, 격을 어디에 이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 사물에 이르러서 이 사물에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격자가 계속, 그러니까 계속 궁구하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격자예요. 이르를지로.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사물의 본성, 암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논리를 폈고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이 격자를요, 공격하다, 격파하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물에 대한 욕심을 격파해야 지혜에 이르른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양지, 참다운 지라고 해서 마음이 바로 이치이다, 심즉리라는 설을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심학을 강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의는요, 모든 사물을 연구해서 마음에 이르르라는 것이고, 왕양명의 말은 그 모든 욕심을 버리게 되면 참다운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왕양명은 욕심을 버리면 다 저절로 사물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 사물의 그 참된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내용이고, 주희는 사물에 집중을 해서 사물을 끝까지 연구를 하면 사물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의료는 뭐냐면, 이 만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왕양명은 마음을 비우면 사물의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것이고, 주희는 이 사물을 끝까지 연구하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하죠? 그 내용이에요. 이 단어가 복잡하고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한 사람은 마음을 닦아라,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게 된다. 또 한 사람은 사물을 끝까지 연구해 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시죠? 예. 요 두 분의 그 이론이 바로 정심응물로 정리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물에 응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왕양명의 심학이고요. 사물을 끝까지 연구해서 응해야 한다는 것이 주희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정심은 내적인 수양 방법이 돼요. 도덕적인 실천입니다. 항상 심신을 삼가면서 마음을 닦는 이런 내적 수양이에요. 정심은 마음을 가라앉히다, 고요하게 가라앉힌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거경, 이 거경이 그 봄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 채수의 손자 채무일의 그 호예요. 거경, 공경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인 수양법으로 응물, 사물을 끝까지 연구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후천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적 수양으로 도덕적인 실천을 하고, 외적인 수양으로 후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 정심응물이라는 것입니다. 되시죠? 이렇게 된다면 수불독서, 가히 위 유덕군자, 비록수죠. 읽을 독 책서입니다. 비록 책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행록에 이르길 식감정신상 심청목매안, 담담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욕심 없이 깨끗하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심응물하게 되니 마음이 안정되고 사물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알고 응하게 되니 수불독서 가히 위 유덕군자, 비록 책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쪼록 그 음식을 담담하게 드셔서 정신이 항상 맑고 욕심을 많이 자제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